안녕하세요, 박도전입니다. 저의 악당 구하기 프로젝트 마지막 편입니다. 제그 XK8 이 녀석 복원하는데 상당히 공과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자, 드디어 하체 올 바랏이라고 하죠. 하체 부식류들 다 교환하고 드디어 대망의 이 미션 오버홀 남았습니다. 미션 오버홀. 공정마다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97년식 제규어 XK8은 ZF 5단 자동 미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 안에 그 클러치 드럼이 들어가는데 A 클러치 드럼이라고 해당 드럼까지 부품을 사서 이 마무리 제 친구 전문가 중에 전문가 정비사에게 그 핸들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빨리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진상 올드카 손님 왔어. 싫어서. 겁나 진상이가 진짜. 또 바쁘네 또. 진상 커피 하나 마신다. 나 목이 말라가지고. 아유, 실례합니다. 지금 시간 새벽 3시. 우리 432 세부 미팅 마치고 돌아갑니다. 팀장님 차 잘 부탁드려요. 네. 믿고 갑니다. 안녕. 이런 개나리를 봤나?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줄이나 깔아요. 오케이, coming soon. 깨끗해진 모습. 새거 같아. 이 콘텐츠가 복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을 S까지는 아니더라도 A에서 A급 또는 A 플러스급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 모터 복원하는 김에 아싸리 그냥 교체하려고 주문을 했고, 요거 수리하고 나면 이제 뭐 거의 복원이 기능성에서 복원은 거의 완벽히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유명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열, 2열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크무 영구 그 글렌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초록색 그게 있으면 국산 가죽하고 캐리 가죽은 네, 좀 패치가 있어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역시 나파가죽. 쿠션도 살려주시고. 대박. 마감도 좋고. 그래도 깔끔해졌다. 아니 이거 누가 보면 무슨 마약인 줄 알겠네. 이게 뭐야? 아유, 마약. 챌린저 박도전.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복원이 들어갔는지 복원 리뷰 한번 해드리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개통이 있겠는데요. 이 차량은 300마력 4.0L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AJ26이라는 제규어가 GM 산하에 있을 때 개발됐던 엔진이에요. 96년도에서 97년도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린더 격벽이 니카실 코팅이라는 게 돼 있었습니다. 니카실 코팅이 벗겨짐으로 해서 엔진 격벽에 실린더가 스크래치를 주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엔진을 내렸습니다. 제 영상을 1편과 2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파이어링, 실화 이슈가 있었어요. 8개의 격벽이 다 폭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폭발이 덜 이루어지는 거죠. 올드카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고 엔진 헤드 재생을 하면서 실린더 격벽을 봤는데 이 차량에는 뭐 실린더 스크래치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실린더를 빼지를 않고 엔진을 원래 한번 내리게 되면은 모든 이 자잘한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센서류들 다 엔진을 내린 김에 교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미스파이어링이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적을 한 결과 이그니션 모듈의 커넥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드카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골치가 아프다라는 게 전기 계통이죠. 전기 선들이 삭거나 커넥터들이 이제 삭아서 합선이 되거나 커넥터가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분들도 잘 받아주지 않으세요. 이게 뭐 판명도 어렵고 추적해서 고친다 해도 금전적으로 어떤 이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심각하다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은 기간을 기다리시더라도 센터에서 제대로 상담을 받은 다음에 복원의 가닥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BS 모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그 ABS 모듈입니다. 이 ABS 모듈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ABS의 잔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뭐 90년대 뭐 BMW도 그렇고 90년대 초반, 90년도 중반 때 이 ABS 모듈이 고장이 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작동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의 ABS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한 2번 정도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런 그 ABS 모듈만 전문적으로 재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ABS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ABS를 뭐 이베이나 정품을 사게 되면 엄청 비싸요. 한번 ABS를 떼서 재생을 맡겨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을 시절이라 90년도 초반서부터 90년도 중반, 중후반까지 가는 차량들이 이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자, 엔진 개통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하체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하체는 이베이에서 전체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드래곤볼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모아서 하체 전부 올 바라시죠. 전부 다 털어내고 우레탄 부싱으로, 고무 부싱이 소프트하다면 우레탄 부싱은 조금 하드하죠. 하드하면서 스포츠성을 위해서 좀 오랫동안 사랑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포츠 우레탄 부싱으로 바꿨습니다. 파워플렉스라는 그 우레탄 부싱에서는 유명한 그 부싱으로 전체 교환을 했습니다. 싹 가는 김에 전부 다 갈았죠. 서스펜션도 새거 빌스타인 서스펜션 4개 다 갈았고요. 자,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 BBS에서 납품한 휠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XKR 전용이죠. 문제가 복원이 까다롭다. 그 이유가 바로 이 3피스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휠 본체 하나가 그 휠 자체인 게 요즘 휠이에요. 그런 휠이 일반적인 휠인데 이 BBS 휠 같은 경우에는 3피스, 2피스라고 해서 3개의 부품이 조합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본체, 림 본체 부분을 결속하고 있는 게 이 알루미늄 볼트예요. 이 알루미늄 볼트 재사용 못합니다.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임팩으로 팍 해서 풀게 되면 못 씁니다. 한번 풀게 되면 다 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전체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림, 소모품이에요. 그 90년도 중후반 때 썼던 그런 장식인데 이 림은 한번 떼게 되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지랄 같은
그래도 외국 애들은 이 클래식카, 뭐 올드카, 클래식카 문화가 제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품들은 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박도전. 네, 도로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모든 하체를 지금 다 복원을 한 상태고요.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죠. 관절에 들어가는 뭐 연골류들을 전부 갈았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승차감은 아주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카 하면 코너를 빨리 돌고 빠른 주행을 하고 뭐 그런 게 일반적으로 스포츠카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 차량은 GT카에 해당하는 차량이고요. 3.8L에 290마력, 솔직히 반올림 해주자고요. 한 300마력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에 비하면 사실 이 290마력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90마력 정도는 스포츠카 수준에서 뭐 그냥 준수하다, 뭐 이런 정도가 됐었어요.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뭐 300마력, 400마력, 500마력 이런 게 우습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사실 스포츠성으로도 쓸만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마력 수였던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올드카를 볼 때 이런 수치적인 것들은 살짝 제외하고 봐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300마력 정도의 GT카로서 고속으로 여행을 가는데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가고 싶다, 그럴 때 타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지금 고속국도인데 일전속도 100에서 뭐 150km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 290마력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8기통이기 때문에 8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부한 어떤 사운드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GT카에 적합한 그런 튜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규어가 모든 차종을 이제 전기차 라인업으로 가져간다 하면서 지금 나오는 뭐 내연기관 차들을 모두 단종을 시킨 상태죠. 추후에 제규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뭐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까지 그 F타입까지만 하더라도 제규어는 GT카 씬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임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이 제규어의 스포츠카의 역사는 상당히 깊죠. 이런 좀 그 올드카를 탈 때 그 옛날의 기술력들, 그런 뭐 어떤 엔지니어들의 그 정신들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알루미늄 셰시의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사실 이 모노코크 바디는 이때 당시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급 스포츠카에 쓰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카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자세가 레이싱 헤리티지를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면서 이 차량 개발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차량을 지금 복원을 거의 한 90% 한 상태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편해요. 네. 승차감으로 따지면 포르쉐까지는 아니야. 포르쉐까지는 절대 못 가. BMW 3시리즈의 어떤 스포츠성에다가 그랜저 HG 정도일까요? 낭창낭창함을 좀 섞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먼 길을 갈 때 노면의 진동을 좀 상당 부분 걸러주기 때문에 좀 편한 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내의 스타일링, 실내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돈을 아끼지 않고 때려 부은 이 영국 감성, 이 장인 정신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 우드 인테리어. 그 유튜브에 보면 옛날 영국의 그 고풍스러운 가옥 있잖아요. 그 가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포르쉐를 타면서 코너링을 타고 차의 뭐 운동 성능 그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유유자적 가면서 이런 어떤 장인정신,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여행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귀족스러운 그런 감성을 주게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낮은 스탠스, 그 다음에 실내, 실외 디자인, 주행 필링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합쳐지면서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그게 GT카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 트럼펫 소리를 내주면서 이 자연 경관, 이 실내, 트렁크는 또 넉넉해요. 뭐 골프백 2개 정도, 여행백 뭐 한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국경만 넘으면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GT카의 어떤 수요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유럽 사람에 맞춰진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마무리해보자면 이게 장거리를 여행 가거나 놀러 다닐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단점으로는 시야감이 상당히 안 좋아요. 시야감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키가 180입니다. 요즘은 뭐 키 180이면 큰 키는 아닌데 180임에도 이 시야가 살짝 걸려요. 이 지금 A필러 이 천정에. 그래서 이 차량을 처음에 인수했을 때 좀 이렇게 적응되기 전까지는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예. 창문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천정이 낮아서 창문이 굉장히 좁게 느껴져요. 시야감이 안 좋게 느껴진다. 이 실내가 답답하다 보니까 운전을 장시간 하면 졸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졸리더라고요. 자, 고속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스포츠 모드에 두고, 이게 뭐 스포츠 모드에 둔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이런 소리를 내주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차를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뭐 올드카기 때문에 그렇게 영민하진 않지만 어떤 수동의 그런 맛을 조금 자동에서도 느낄 수 있게끔 좀 만든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 2단, 그래서 이렇게 고회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V8의 특성인 이 트럼펫이 울어주는 거지. 이 V8을 느껴주는 거죠. 4500에서 그 소리가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자, 그래서 이렇게 V8 차량을 사게 되면 한동안 이렇게 가지고 놉니다. 이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프트를 일부러 안 하고 계속 이런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3500, 4500에서 사운드, 빵 하는 사운드. 뭐 그렇다고 엄청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89km 막 이렇거든요. 편하면서 이렇게 달려줄 때는 또 달려준다.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바로 GT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 근데 이 복원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사실 외관 조금 바꿨다고 해서 그저 그런 복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드카 클래식카를 뭐 구매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복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으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요 정도는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떠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사실 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 나는 제
비교가 너무 좋아.